안녕하십니까 이리온. 네, 7회입니다. 분위기가 무겁습니다. 방금 전에 막 제가 지랄지랄하는 거에 받아가지고 욱하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그랬던 건 아니고 여러 가지로 요새 좀 머리 아픈 일들이 많네요. 그래서 제가 막 이런 상태로 옆에서 보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화면에도 이게 감출 수가 없는 하지만 우리가 할 일은 해야 되니까 하여튼 다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다 날카로운 것 같고 하여튼 오늘 7회인가요? 그렇습니다. 또 이 섹터 급하게 저희가 이제 자료 준비했던 건데 하도 급락이 연출되니까 뭐 일반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왜 이렇게 빠졌는가 복귀 뭐 이런 차원에서 준비한 자료고요. 하여튼 오늘 잘 풀어보겠습니다. 네, 윤세 윤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초입니다. 미래가 크게 변할 걸로 보고 있고요. 미래의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살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래 미디어 산업 어떻게 또 변할지 그리고 현황은 또 어떤지 매우 궁금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통신 미디어 담당 김은영입니다. 이번 시즌에 이제 두 번째로 뵙게 됐는데요.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리온 프로테클러 염승환 차장입니다. 그 이리온 시즌 4는 이제 음성만이 아니라 동영상 콘텐츠도 이제 같이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 댓글을 보니까 반응들이 좀 상당히 좋은 편이거든요. 특히 이제 많은 분들이 화면에 좀 자료가 바로 나와서 좀 심플하고 전달성이 좀 좋았다. 뭐 좀 그런 의견들이 좀 있었고요. 또 약간 이제 인상적이었던 댓글이 그 윤센 드리블, 송 셰프 송곳 질문, 영프로의 개투 질문이 좀 좋았다. 그런 좀 그 댓글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한 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디커플링이라는 이제 용어를 이제 보니까 저번 방송에서 좀 자주 쓰던데 누가 가르쳤는데? 그러니까 뭐 여성 애널리스트라고 이렇게 지칭하셨는데 아무튼 그 자꾸 디커플링이라는 용어를 이렇게 쓰는데 이게 디커플링이니까 자기가 알기로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아니야. 거지. 비동조화라는 뜻이야. 비동조화. 네, 근데 그분은 이제 네거티브 커플링이 맞는 거 아니냐 요런 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정확히 용어를 말씀드리면 네. 상관이라는 거는 어떤 양의 관계 예수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디커플링은 제가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은 오르는데 한국은 빠진다면 미국과 한국 증시가 디커플링돼 있다. 뭐 미국과 한국 동조화돼 있다, 비동조화돼 있다. 우리 용어로 쓰면 그 용어인데 그렇죠. 그게 맞는데. 네. 그래서 그분은 네거티브가 맞는 뭐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얘기를 D라 그래서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이게 있고.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고요. 그 외국 자료들 봐도 다 디커플링하고 적혀 있습니다.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그런 용어들이 많아요. 여의도에서는 이제 외국에서 쓰는 용어를 그대로 번역을 하기보다는 쓰는 게 편해서. 뭐 총매제 같은 것도 그렇고 사람들이 총매제하면 왜 저런 단어 쓰나 가끔 그러시는데 그런 용어들입니다. 절대 부정적인 뉘앙스는 없습니다. 디커플링. 그리고 뭐 말 나온 김에 이제 뭐 앞으로 이제 더 이제 동영상 같은 거 만들겠지만 우리 염 차장님이 저희 이리온 스튜디오가 있고 또 이베스트 TV라는 게 있어요. 저희가 거기 보면 우리 염승환 차장이 막 강의하는 것도 있고 막 이런데 좀 더 우리가 정비를 할 계획인데 지금 내용도 상당히 좋으니까 주식 초기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 우리 염차장님 것도 교육 프로그램 들으시면서 좀 아이디어 얻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오늘 시작합시다. 하여튼 우리가 오늘 그림은 포스트처럼 떨어지는 배가 떨어지는 건가? 이거 안 좋은 그림 아닙니까? 일단 이 그림 자체는 이제 현재 장 상황을 뭐 바닥에서 제가 알기로는 갑자기 저한테 뛰어와가지고 배가 내려가고 있어요. 장이 폭락하는 날이었는데 우리 김현 연구원이 빨리 자료를 써야겠다. 배가 떨어지기 전에. 뭐 저 사실 이제 가파르게 반등하기 전에 이제 자료를 내려고 했던 건데 타임을 놓쳤지. 조금 반등하는 듯 하다가 다시 좀 주가가 좀 흐지부지해가지고 좀 많이 이제 투자자분들도 고민이 많으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은 이제 그 어떤 글로벌 미디어 종목들 그리고 또 국내 종목들 간에 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리고 그러니까 오늘 이 방송은 우리가 뭐 많은 분들이 지금 저 애널리스트들 많이 뭐 좀 쟤네들 왜 이렇게 TP를 낮출까 그 얘기도 좀 많이 듣고 있는데 이게 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TP와의 괴리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증권사 리서치 전체적으로. 그래서 뭐 아주 기계적으로 낮춘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많은 분들이 맨날 쟤네들은 뒷북친다 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표현으로 애널리스트들은 이렇게 좀 백미러보고 운전한다는 비판을 받아요. 근데 웃긴 거는 또 상승장이 되면 또 애널리스트의 어떤 여러 종목 콜이 또 잘 먹히는 거고 하락장이 되면 뒤늦고 그냥 반복되는 거니까 이걸 갖고서 뭐 맨날 주기적으로 좀 안 좋아하지만 얘기하고 그러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그래서 뭘 하고 싶었냐면
미디어가 우리가 굉장히 강하게 밀었던 저희 네. 탑으로 밀었던 섹터예요. 사실 우리 네. 연초부터 뭐 스튜디오 드래곤부터. 근데 많은 분들이 얘네들 왜 종목 좋다고 말해놓고서 이제 와서 뭐 하냐. 그래서 뭐 저희가 그래서 기업의 펀드멘탈이 바뀐 건 없지만 예.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어떤 상황인지 그런 것 좀 예. 파악하려고 하니까요. 그런 거 시작해 보시죠.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화면 첫 번째 그 1페이지를 보시면은 일단은 이제 배가 폭포 아래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주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지도 이제 살펴볼 것이며 이제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결론은 뭐냐면은 그 소제목에 있는 이 세 종목을 기억해 주셨으면 한다는 거죠. 결국은 어떤 장의 흔들림 그리고 미디어 업황의 여러 가지 부침, 사이클 이런 것 모든 것들을 감안해 보더라도 지금 현 시점에서는 디즈니랑 아이치랑 스튜디오 드래곤 이 세 종목은 사실 흔들림이 없다. 그리고 뭐 본부장님께서 이제 연초부터 저희가 이제 미디어를 좀 많이 밀었고 뭐 이렇게 선호하는 섹터로 또 콜도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종목의 주가들은 보시면 굉장히 견고합니다. 예. 최고점 대비 뭐 한 15% 정도 얼마까지 갔었지? 12만 3, 4천 원 정도까지 장중에 갔었었고요. 스튜디오는 그랬는데 네. 저 뭐 제이콘이라든가 나머지 이제 그러니까 그 안 후순위에 좋았잖아요. 있는 네. 이제 제이콘이나 그 밑에 있는 이제 뭐 ENM이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퓨어 플레이어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이제 다른 결과가 나오긴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퓨어 플레이어들 중에서 한국 드라마 이제 탑티어 제작사들 이런 쪽은 이제 괜찮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요 세 종목을 중심으로 과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2번 보시면은요. 지난 한 17년간의 궤적을 그려봤습니다. 미국 미디어 종목들 한 16개 종목 정도를 이제 합산한 시가총액과 미국의 S&P 500 지수 이 16개 종목 안에는 이제 OTT 기업, 그다음에 이제 컨텐츠 기업, 광고주들 그리고 페이 TV, 그러니까 케이블 TV 사업자들 또는 뭐 IPTV 사업자들 뭐 이제 그렇게 이제 한 4-5개 정도의 미디어의 그 어떤 큰 카테고리들 이 카테고리들 안에 있는 대표 종목 한 3개씩 뽑아서 15개 정도, 16개 종목인데 정확히는 그 종목들의 합산 시총을 이제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니까 17년 동안 뭐 상당히 크게 아웃퍼폼을 했는데 특히 2010년대에 들어와서 엄청나게 올랐다는 거죠. 근데 2010년대를 생각해 보시면 공교롭게도 스마트폰이 이제 보급되기 시작했던 시대고요. 이 시대의 미디어 산업의 지금 메가 트렌드 두 가지가 현재도 진행 중인 두 개의 메가 트렌드가 바로 모바일 스트리밍과 양방향 콘텐츠의 확산이에요. 이 두 가지가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그 큰 그림에서 주가는 더 갑니다. 네, 대세 상승의 어떤 구간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는데 다만 단기적으로는 지금 여러 가지 장세가를 감안해 봤을 때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좋다라고 보는 이유는 지금 요 숫자들 데이터 포인트에 숫자가 딱 3개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미디어 종목들의 지금 시가총액이 최고점 대비 한 10에서 15% 조정을 받았음에도 지금 244입니다. 상대 지수가. 근데 이게 직전 3년 전 사이클상의 고점인 242랑 여전히 그 이상의 수준에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조정은 받았지만 직전 사이클상의 고점 이상의 주가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세부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려보면은 화면 3번입니다. 일단은 이제 미국은 그랬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지금 데이터 포인트들에 있는 숫자들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한국 미디어 종목들은 훨씬 더 크게 상승을 했고요. 이거 몇 종목을 한 거야? 미디어 이것도 한 15종목 합산한 겁니다. 야, 이건 뭐 똑같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대단한데? 근데 이제 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 뒤늦게 상장을 한 부분들 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 감안은 하셔야겠지만 그런 부분들 차치하고 보더라도 최소한 이 숫자가 400, 500 이상은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국내 미디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특정 큰 종목들의 움직임에 좀 더 많이 이 지수가 상대 주가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가령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디즈니 150조, 넷플릭스 뭐 150조 합해서 한 600조, 700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사실 미디어 잘 아시겠지만 종목들 다 합해봤자 뭐 30조가 훨씬 안 되죠. 20조 뭐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주가 상승률로는 좀 이제 많이 숫자가 크게 나타나긴 하는데 일단 기본적인 그림은 2010년대에 들어와서 시장을 크게 아웃하면서 가는 그림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다라는 거고 한국도 사실 지금 조정 후에 상대 지수가 857입니다. 그러니까
직전 고점보다 훨씬 높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좀 너무 이제 급하게 오른 리스키한 종목들보다는 좀 더 이제 바텀이 있거나, 예,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넷플릭스 여전히 좋게 보지만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넷플릭스보다는 디즈니로 가자. 그리고 중국의 상장, 그러니까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된 중국 미디어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4-5 종목이 있는데 엄청 빠졌어요. 시장 대비로도 거의 2배 이상 낙폭이 컸는데 그 중에 펀더멘털이 그나마가 아니죠. 펀더멘털이 굉장히 견고한 이제 아이치 같은 회사들 보자. 그리고 이제 스튜디오는 뭐 이제 계속적으로 좋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화면 4번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미국과 한국의 이제 이 세부 세그멘트별, 제가 아까 16종목을 이 5개의 세그멘트에서 뽑았어요. 그래서 OTT랑 컨텐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는 핫한 섹터들이고요. 그 다음에 애드, 광고는 사실은 부침이 크게 없습니다. 그냥 스테이블한 섹터고, 페이티비나 시네마는 사실 이제는 좀 지는 별이죠. 예, 그렇게 이제 뚜렷하게 구분이 되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보시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왼쪽이 미국이고 오른쪽이 한국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시가총액을 보시면 2000년 초반만 하더라도 페이티비 사업자 회색선이랑 콘텐츠 사업자 보라색선이 거의 비슷했어요. 시가총액이. 이게 지금 1000억 달러니까 100조씩입니다. 100조씩으로 17년 전에는 거의 비슷했어요. 콘텐츠나 페이티비나. 근데 이 갭이 엄청나게 지금 벌어져 있는 상황이고, 결국은 콘텐츠와 OTT가 계속적으로 시장 아웃하고 뭐 이제 페이티비나 이런 것들은 계속 사라지는 그림으로 훨씬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양극화, 쏠림. 이 쏠림이 더 심화되는 방향으로 시장은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말씀이고요. 우리나라는 여기 보면 OTT가 너무 미약하니까. 네, OTT를 뺐죠, 제가. 근데 최근에 개별적으로, 어차피 김영윤 연구원이 네. 미디어도 통신도 맡고 있으니까 네네. 페이티비 실적이 워낙 좋지 않아? 페이티비 쪽이요. 뭐 CJ 헬로나 이제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실적이 뭐 이렇게 YOY로 좋지는 않습니다. 아, 근데 숫자가 네, 헷갈려. 예. IPTV는 실적이 좋습니다. IPTV가 이제 IPTV도 일단 페이티비잖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가장 지배적인 페이티비 사업자인데, 예. 통신업종 주가 실적 발표를 보고서 깜짝 놀랐는데 나는 네. 너무 좋아서 IPTV. 20-30%씩 IPTV가 성장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몇 회인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통신업 자료 이리온 시즌 4에서 말씀드렸을 때 지금 통신업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이제 유선 사업 쪽 IPTV, 페이티비죠. IPTV에서 그로스가 나오고 있지만 지금 한국 가구수 기준으로 보급률이 78%고 이 보급률이 한 90에서 95% 가는 구간까지는 성장을 할 텐데 문제는 그 이유라는 겁니다. 결국 미국에서 이게 10년 전에 나왔던 그림이 케이블과 OTT가 이 크로스오버가 일어나면서 케이블이 빠르게 하락했던 이 그림이 약간 시차를 두고 나타난 거죠.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는 그게 또 얘기를 나도 들어서 옥수수라는 걸 들어가 봤어. 네네. 너무 그냥 볼 게 없어. 그게 볼 게 없죠. 예. 왜냐면은 우리나라에서 OTT가 되겠어 그러면. 오리지널 컨텐츠의 유무가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우리나라의 OTT 시장이 되고 안 되고는 사실 옥수수랑 관련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특정 플랫폼이 잘 돼야 뭐 시장을 끌고 올라간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지금 우리나라의 OTT 또는 페이티비의 시장 환경은 결국은 넷플릭스가 언제 발동이 되느냐 요 어떤 타임라인 남았다는 거죠. 넷플릭스 들어가 봤는데 예. IPTV가 훨씬 다양하고 좋던데. 그 이제 너무 이제 기존의 포인트. 컨텐츠들을 이제 즐기는 분들은 사실 IPTV의 지상파 내가 보던 것들 또 뭐 JTBC 드라마 근데 지금 넷플릭스를 이제 보시면은 JTBC의 웬만한 드라마들은 지금 실시간으로 즐기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실시간 TV가 된다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 10시 드라마 11시에 끝나면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 안에 바로 동시 방영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고요. TVN의 메이저 드라마들, 미스터 선샤인을 비롯한 메이저 드라마들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동시 방영으로 보실 수 있고 그 외에 이제 넷플릭스에서만 볼 수 있는 컨텐츠들. 예를 들면 이제 YG전자 같은 예능 뭐 썩 재밌지는 않지만 YG전자 같은 예능, 범인은 바로 너 같은 예능이 한 2개 정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키 트리거가 될 만한 부분이 올해 말 내년 초에 예정되어 있는 킹덤이라는 드라마입니다. 그러니까 드라마를 얘기하는데 네. 난 지금 우리나라 IPTV가 생각보다 보급이 돼도 상당히 오랫동안 캐시카우가 될 수도 있겠다 네네. 생각이 이제 난 너무 노땅 세대여서 그런지 그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 그게 사실은 틀리신 말씀은 아닌 게
미국처럼 적극적인 코드 커팅이 나오진 않을 그러니까. 겁니다.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단가가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미국처럼 $100짜리를 끊고 이 OTT로 갔을 때 70-80불을 세이브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어차피 지금 $20거든요. $20짜리 IPTV를 끊고 딴 거를 가서 세이브할 수 있는 돈은 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끊고 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IPTV 입장에서는 지금 기본료 외에 부가 수익으로 이제 VOD 판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월정액입니다. 지상파 3사 월정액, TVN 월정액, JTBC 월정액, 키즈 월정액 크게 네 가지인데 다 따로 돈을 받습니다. 그리고 영화도 다 개별 과금 다 따로 돈을 받습니다. 월정액이 있어 영화도. 영화도 월정액이 있긴 있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한 두세 개만 이제 옵션을 해도 그게 하나당 거의 10,000원꼴이거든요. 4-5만 원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한 4-5만 원 되죠. 그럼 최소한 뭐냐면은 이제 페이 TV의 페네트레이션이 풀로 차고 넷플릭스의 컨텐츠가 올라오게 되면 한국어 컨텐츠가 올라오게 되면 그 월정액, 그러니까 알프의 추가적인 상승은 거의 이제 완전히 막힌다는 거죠. 그거 하나 두 개를 빼고 사실 넷플릭스나 그런 것들을 넣으면 되거든요. 금액이 똑같으니까 10,000원 정도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IPTV가 그러니까 한국의 페이 TV 시장이 미국처럼 급격한 조정 내지는 하락 이거를 겪을 거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주가 측면에서나 우리가 넷플릭스를 많이 실적 주목해 왔는데 측면에서는 예. 오히려 통신주의 IPTV가 생각보다 되게 그 오래 가겠다 생각이 자꾸 좋아져. 들더라고. 비교를 해봤더니 너무 그렇더라고 나는. 그러니까 넷플릭스는 사실 근데 우리 한국만 봤을 때 저도 예전에 가입해서 봤는데 너무 이제 미드 위주라. 맞습니다. 국내 좀 물론 이제 오리지널 콘텐츠도 조금씩 나오긴 하는데 아직은 조금 나오죠.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 뭐 그런 간극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거는 안 돼요. 예를 들어 보면 한국의 오리지널 콘텐츠 넷플릭스에서 만들려면 뭐 끼케야 막 1년에 몇 개 만들지 못하는데 돈은 굉장히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 노력이면 사실 뭐 LG는 뭐 비디오 포탈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많이 들어있는데 넷플릭스는 없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제휴 노력을 하면서 이제 오리지널 컨텐츠를 만들 게 아니라 이제 JTBC든 뭐 TVN이건 어느 한쪽을 아예 그냥 내 편으로 익스클루시브로 뺏어오는 거죠. 지금 이제 익스클루시브한 관계는 아니지만 이 스탠스를 보면은 이제 JTBC가 확실히 넷플릭스를 향해 있습니다. 좀 그러니까 JTBC의 웬만한 예능 프로들, 뭐 아는 형님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예능 프로들이 그냥 이제 매주 올라와요. 매주 새로운 에피소드들이 올라오고 그런 예능 프로가 지금 동시방영되고 있는 게 뭐 최소한 뭐 3-4개? 예능은 굉장히 이제 거의 정기적으로 이제 걸려 있고 드라마들도 지금 3분기 정도 들어와서부터 거의 이제 상당수의 라인업들이 뭐 100%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상당한 비율의 라인업들이 넷플릭스 동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이제 파트너십을 어느 정도는 묵시적으로 좀 가져가는 그림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넷플릭스도 물론 독자적으로 그 많은 콘텐츠를 다 할 수는 없어요. 다만 넷플릭스 오리지널이 예를 들어서 1년에 뭐 내년에 일단 예정된 드라마가 4편이거든요. 그러면 뭐 예능이랑 뭐 이것저것 해서 7-8편이라 친다면 사실 7-8편은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연간으로 방영되는 방송 채널에서 방영되는 모든 드라마의 개수가 90편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네요. 예. 90편 중에 7-8편이면 얼마나 방송국이네요. 적은 게 아니에요, 이게. 예.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게 파급력을 지금 논하기는 좀 이르다. 킹덤이란 드라마 나오고 내년에 정말 드라마 한 3-4개가 나오고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일본 시장 공략하는데 3년 걸렸습니다. 2015년 9월 달에 처음에 내려와서 이제 랜딩을 해서 기존의 터줏대감이라고 그 DTV라는 플랫폼이 OTT가 있었어요. 에이벡스랑 NTT 도코모가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SM이랑 SK텔레콤이 만들어 놓은 그런 플랫폼이 있었고 그게 1위였는데 3년 정도 계속 노크를 한 거죠. 두드린 거죠. 뭘로 두드렸냐면 오리지널 예능, 일본어로 된 예능 프로, 일본어로 된 드라마 이런 것들을 계속 매년 한 6-7편씩 꾸준히 한 3년 정도 하다 보니까 지금은 DTV를 따라잡았죠. 넷플릭스 저편이 1위죠. 일본을 뚫었네요. 일본은 어떻게 보면 공략을 한 거죠. 그렇네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DTV라는 어느 정도 이제 파워풀한 터줏대감이 있었던 상황이고 우리나라는 사실은 무주공산인 거죠. 그 부분에서 키는 자체 컨텐츠에 있었네요. 자체 컨텐츠죠. 결국. 예. 내가 넷플릭스를 10,000원 지금 뭐 12,000원 정도 주고 내가 왜 가입을 해야 되지? 넷플릭스에서만 볼 수 있는 컨텐츠들이 많아요. 저는 또 이제 제가 애들이 어리다 보니까
주말에 이제 기존에는 IPTV로 키즈 콘텐츠 저는 월정액은 하지 않았지만 월정액을 해도 그렇고 개별 과금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제가 뭐 IPTV가 개별 과금이 너무 많다, 돈이 많이 든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넷플릭스는 아예 그런 개념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11,000원 내면 넷플릭스 한국 계정에 있는 모든 콘텐츠가 무제한으로 액세스가 됩니다. 그래서 키즈 콘텐츠도 마찬가지예요. 키즈 계정으로 들어가면 어른 콘텐츠는 아예 못 보게 되어 있고 키즈만 쭉 나오는데 넷플릭스 오리지널이 되게 많습니다. 네. 굉장히 많아요. 뭐 이제 예를 들면 디즈니에서 그렇게 애니메이션 하던 인력들 데려다가 왜냐면 스타일이 약간 비슷한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명히. 거네. 네. 원래 우리가 뭐 맛동산 뭐 이런 계란 과자 이런 거 맛있었는데 네. 너 음식료 담당했었으니까 세븐일레븐에서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PB로 다 팔고 있잖아. 네. 그거 비슷한 거네. 결국은 이제 PB가 메이저가 되는. 결국은 핵심은 인력이에요. 네, 컨텐츠 저 회사는 컨텐츠 참 잘 만들어. 핵심은 다 인력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드라마는 작가, 뭐 영화는 감독인데 그들은 철저하게 돈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네. 그럼 결국은 넷플릭스라는 전 지구를 방송 권역으로 하는 유일무이한 TV 네트워크. 네. 여기에 줄을 대고 싶어하는 작가들, 감독들. 결국은 넷플릭스가 명성을 얻으면 얻을수록 새가 커지면 커질수록 지금 1.4억 올해 말 기준으로 예상 1.4억 가구 정도가 넷플릭스를 유료로 구독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의 전무후무한 그런 정도의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넷플릭스 한국에서 인기 많아지면 미국이나 영국에서도 노출될 수 있는 구조가 되나요? 한국 컨텐츠 사업자들이 공급한 것들은 지금도 예를 들어 미스터 선샤인을 넷플릭스에 팔았잖아요. 전 세계 동시 방영입니다. 네. 그래서 그게 자막 작업이 좀 오래 걸려요. 네. 여러 개 나라의 언어로. 그리고 넷플릭스 저 이제 미드 같은 거를 좀 보다 보면은 자막의 퀄리티가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그래? 네. 자막 퀄리티가 괜찮습니다. 제가 짧은 영어지만 어찌 됐건 직역은 거의 없어요. 다 굉장히 의역해서 그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막 퀄리티가 굉장히 그러니까 그걸 신경을 많이 케어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중국을 위해 느끼기에. 제외한 전 세계 동시방영을 했을 제가 정말 일로써 넷플릭스를 거의 매일 2-3시간씩 시청을 일을 열심히 하고 있죠. 일로써. 네. 저게 내가 아까 이게 문제 뭐냐면 항상 원래 성질을 잘 안 부리잖아. 근데 이제 이렇게 멋진 유머가 나와도 오늘 아까 그 성질 부렸던 것 때문에 잘안 현용의 필살기를 보여줬는데 미안하다. 제가 일로써 보는데 많이 보다 보니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컨텐츠만 조금만 보강이 되면 엄청 분명히 이게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딱 저는 그 말씀 항상 드려요. 정확히 3년 전에 여러분이 TVN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셨냐. 딱 그것만 말로 표현하기 힘든 이미지였어요. 네. 지금 머리를 한 대 띵 맞으신 것 같잖아요. 말하기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3년 전에 1997 드라마 했을 때 시청률 1% 넘어갔다고. 네. 그러니까 3년 전만 해도 그래도 뭐 그 좀 매니아 애들이나 그쪽 컨텐츠 좋아하는 애들 위주로 보는 데 같은데. 근데 지금 뒤에 자료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드라마 시청률을 기준으로 TVN이 2위입니다. 5개 채널 중에 지상파 3사, TVN, JTBC 중에서 2위예요. 2위. 1위가 어디지? 1위는 KBS2입니다. 근데 KBS2는 이 편차가 너무 커요. 그 주말 드라마 시청률 30% 그것만 빼면은 뭐 물론 빼지 않고 2위인데 그걸 제외하면은 아웃라이어가 심한 거죠. 30% 2%예요. KBS. 공중파 드라마면 옛날에 MBC였잖아. 그죠. 근데 뭐 최승호 사장님이 들을 리는 없겠지만 이거 아니 정말 드라마도 별로고 배우들도 탑표가 안 나오고 결국 변했죠. 자본을 따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MBC가 몰라겠다, SBS 몰라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이제 TVN으로 유수의 작가들과 PD들이 간다는 거죠. 사람들이 TVN을 이제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상파 그러니까 지금 TVN의 라인업 드라마 라인업 보시면 3분기 기준으로 아무거나 틀어도 평균이 9.4였어요. OCN 오리지널이라는 게 있어. 네. 거기 드라마들도 독특한 거. OCN 드라마들도 매니아층이 꽤 있습니다. 매니아 드라마 얼마 전에 손더 게스트 같은 것들도 거의 한 4-5% 정도로 평균 깔고 이제 뭐 종영을 했는데 좋아하시는 분들은 손더 게스트 그거 무서워서 못 본다고. 근데 보긴 보는데 무서워서 뭐 밤에는 못 보고
다음 날 낮에 보고 뭐 자식 깨어나는데 전혀 무섭지 않고. 아 그래요? 안 무서워요? 이거 좀 짜증나는데. 그래요? 약간 오컬트적인 드라마 약간, 예, 그런 것들이 것만 하더라고. 예. 이제 이 문맥에서 기억나는 게 이제 김일용 연구원 이제 연초였던 거 작년이었던 냈던 넷플릭스 자료에서 네네.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플랫폼 사업자는 네. 이제 경쟁 과정에서 네. 이제 조금이라도 뒤처지거나 네. 이제 안 좋아질 경우에 이게 변동이 나오는 순간 엄청 망가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컨텐츠를 플랫폼 있어야 기업보다 된다. 훨씬 더 우위에 그렇죠. 좋게 본다라는 그럼요. 말씀이셨잖아요. 맞습니다. 진짜 여기도 보니까 시총이 이제 OTT에 밀린 다른 플랫폼 사업자는 네. 무너지고 완전히 컨텐츠 무너졌죠. 사업자는 네. 쭉 올라가고. 그럼요. 예전에 그래서 저도 넷플릭스가 왜 바보처럼 이렇게 돈 많이 써서 자기 거를 이렇게 만들어 나갈까 네. 이상하다. 그냥 빨리 제휴하지 그랬는데 롱텀하게 본 더 거죠. 큰 네. 돌아가는 길을 보는 거죠. 장기적으로 시호야, 우리가 맨날 얘기하던 거잖아.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오리지널 그래서 프레퀀스에. 그러니까 오리지널. 예, 플랫폼 비즈니스 핵심은 그러니까요. 그거니까. 맞습니다. 오리지널을 만들어야 되거든. 네 맞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오리지널을 만들고 있는 그렇습니다. 거잖아. 네, 나름대로. 진짜 오리지널이죠. 오리지널 이베스트 지금 오리지널. 이제 그 데이터를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년 동안 만들어지는 그 드라마 시리즈가 500편 정도 됩니다. 400한 훨씬 많을 80편 줄 알았어. 뭐 한 그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이제 OTT 오리지널이 지금 한 120편 한 25%까지 온 25%. 거죠. 예. 와. 더 늘어나겠죠. 전체 480이라는 숫자 자체는 한 09년 그러니까 한 7, 8년 전 대비 한 5, 60편 늘어났거든요. 예, 그러니까 420에서 한 408, 90으로 6, 70편을 10년 동안 늘어난 건 맞는데 OTT는 0에서 120이 된 거고. 예. 그렇게 이제 구성이 상당히 많이 바뀌어가고 있고 결국은 우리도 이제 우리로 치면 이제 90편인데 지금의 90편이 뭐 예를 들면 한 100편, 뭐 110편까지 갈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중에 한 20편에서 25편 정도는 이제 연간으로 OTT 드라마들이 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 당장 넷플릭스 한국어 드라마가 일단 계획상으로는 4편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네. 제가 이제 외주 드라마 제작사인데 뭐 M사 예를 들어 네네. 공중파에다가 이거를 올릴까 옛날 네. 같으면 영광이겠지만 그렇죠. 넷플릭스 올릴까 지금은 아니라는 이제는 거죠. 네, 이제는 글로벌 방송할 수 있는 것을 택한다는 네, 거잖아요. 글로벌 그죠? 방송국에 나는 올리겠다.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오케이. 진도 나갑시다. 예, 그죠? 화면 5번 보시면은요. 지금 이제 급락 후 기준입니다. 지금 급락을 하고 나서도 보시면 OTT는 여전히 밸류에이션 부담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EPS 그로스 대비 퍼 이제 3포도를 그려보면 광고 쪽이랑 컨텐츠 쪽이 그로스 대비 밸류에이션이 좋고요. 이제 급락 후 기준이면 조정 후 기준. 그리고 다음 화면 6번을 보시면 ROE 대비 PBR의 3포도를 섹터별로 찍어 보더라도 광고주와 컨텐츠 야, 광고가 되게 괜찮네. 광고주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광고주가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이 앞에 4페이지 화면 4번을 다시 돌아가셔서 하늘색의 애드 선을 따라가 보십시오. 왼쪽 미국 쪽에서 하늘색 애드 보시면은 2000년도에도 뭐 한 40조, 45조 뭐 안 좋을 때는 또 뭐 30조까지 빠지기도 했지만 꾸준하게 지금은 한 뭐 60조, 70조 뭐 최근에 조금 빠지긴 했지만 예, 꾸준하게 그 전 세계 경제 성장률만큼 광고 시장이 성장하고 그거에 맞춰서 그냥 실적 그로스가 나오는 겁니다. 아니면 글로벌로 봤을 때 네. ROE 레벨이 상당히 좋다는 거지. 광고. 예, 광고가. 맞습니다. 예. 우리나라 안 그렇잖아. 우리나라 기업들도 다른 미디어 기업에 비해서는 ROE 레벨이 좋습니다. 아 그래요? 네, 두 우리가 자릿수. 갖고 있는 게 저건 네. 제일 기획 이노션입니다. 이노션이잖아. 네네. 또 하나 그게 뭐죠? 저기 LG에서 나온 거 LG 애드. 아, 예.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예. 그러니까 하여튼 그 양대 기획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ROE가 다른 미디어 기업들보다는 당연히 높고요. 예. 그래서 광고주들의 특성은 이제 경기가 좋을 때도 경기가 나쁠 때도 그냥 꾸준하게. 그래서 제가 자료에는 그런 코멘트를 달아두긴 했는데 그러니까 미디어라는 속성은 가져가되 나는 좀 변동성은 좀 피하고 싶다. 그러면 사실은 광고주만한 옵션이 없어요. 이번에 한국의 경우에도 최근에 그 10월 초부터 지금까지 급락장에서 보시면 제일기획과 이노션의 주가는 그 제일기획과 이노션의 주가만 딱 차트를 놓고 보면은 우리나라 장이 폭락이 왔다는 걸 알 수가 없어요. 예. 급격한 조정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장이 없어요. 오를 때도 재미없어. 뭐 그렇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이노션은 밸류션 메리트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한 장을 넘겨서 다음 화면에서 7번 화면을 보시면 그래서 지금 최근 이거는 이제 YTD 주가 수익률이지만 글로벌입니다. 글로벌? 예.
이게 이제 YTD긴 하지만 지금 그 최근 1개월 동안의 급락이 어느 정도였냐면 OTT가 평균적으로 25% 정도 빠졌고요. 컨텐츠는 뭐 평균적으로 한 2-3%. 근데 OTT는 25%가 빠졌음에도 연초 대비로는 여전히 34% 올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OTT가 이제 어떤 대세 끌고 가는 대세라는 점에 있어서는 분명히 변함이 없는데 문제는 현재 어떤 장의 변동성과 지금의 밸류에이션을 감안해 봤을 때는 굳이 지금 OTT를 따라갈 필요는 없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컨텐츠나 광고 쪽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좀 스마트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밑에 화면 8번을 보시면 이제 국가별 섹터별로 나눈 겁니다. 국가별 섹터별로 봤을 때는 위닝 지금 YTD로 위닝한 섹터가 딱 4개가 보이시죠? 보시면 미국의 OTT, 미국의 시네마, 미국의 컨텐츠, 중국의 OTT.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의 미디어 기업들은 올해 엄청 좋았어요. 네, 저 이거 빠진 후 기준이죠. 모두. 제가 자료를 자체를 빠지고 나서 쓴 거니까. 야 여기서 제일 눈에 띄는 건 나는 네. 한국의 시네마야. CJ CGV입니다. 네. 인간적으로 네. 진짜 CJ CGV 뭐 제가 커버를 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좀 가파른 조정을 받았죠. 근데 다른 나라의 시네마 종목들은 좋았어요.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네. 근데 그러면 CGV만 왜 이러냐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터키. 근데 터키 환율은 트럼프가 관세 부과했을 때 터키 환율이 20% 하루에 급락한 날 기억하실 겁니다. 그날 CGV 주가가 레벨 다운이 되고 나서 터키 환율은 그대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주가는 안 돌아왔어요. 근데 문제는 네. CGV 전체 어떤 매출에 차지한 터키 비중이 그렇게까지 높지도 않잖아. 매출 비중은 그렇죠. 높진 않죠. 근데 다만 이제 이익에서 상당히 중요한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그렇죠. 이번에 환율 급락이 과연 정말로 매출액은 당연히 영향이 있고요. 과연 마진율에도 영향이 없을 것인가에 대한 그 어떤 투자자들의 의구심 이게 지금 그게 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내일 실적 발표를 하면 제가 코멘트를 드리는 거죠. 오케이. 네. 근데 여기 또 하나 한국의 페이티비는 네. 뭐가 종목이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뭐 이제 스카이라이프나 CJ 헬로 이런 이제 종목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한국의 페이티비가 수익률이 좋았던 거는 아시겠지만 이제 CJ 헬로가 지금 이제 약간 M&A 이슈와 관련해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어서 그 이제 펀더멘탈로 펀더멘탈하고는 약간 이제 페이티비가 실제로 한국에서는 IPTV가 더 좋은데 여기 포함은 안 돼 있죠.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신 3사는 그렇지, 포함이 그렇죠. 안 돼 있고요. 그런 지금 상황이고 어찌 됐건 주가가 YTD로 플러스가 난 종목은 조정 후에도 플러스가 난 종목은 미국의 웬만한 컨텐츠 기업들과 중국의 OTT 기업 뭐 아이치이죠. 밖에 없다. 우리가 원래 봤던 게 한국의 드라마, 일본의 망가였는데 얘네들도 별별이 없었던 거 연관으로 지금 이제 컨텐츠 저펜 여기 이제 컨텐츠 저펜 안에 사실은 이제 애니메이션 업체뿐만 아니라 영화 이제 배급 업체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거의 이제 토 같은 이제 배급사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코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뉴나 이런 기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주가 이렇게 보이는 거지. 사실 그걸 컨텐츠로 볼 수는 없는 거 아니야? 너무 이게 세분류로 더 들어가면 뉴 같은 그러니까 이제 뉴 같은 회사들은 이제 컨텐츠를 지금 이제 제작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컨텐츠로 좀 분류를 한 거고요. 오케이. 상황이 현황은 저 보이네요. 복귀하는 중이어서. 네네네. 그래서 그냥 쭉 편하게 이번 회차는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면 9번을 보시면. 지금 제가 이제 5가지 정도로 이제 분류를 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5가지 산업에 대한 이제 어떤 미래의 포텐셜 그리고 업체들의 평균적인 수익 마진율을 본다면 이게 생각보다 뭐 브로드캐스팅만큼이나 애드 쪽이 상당히 메리트가 이제 있다로 볼 수 있고 물론 이제 OTT가 성장률이 포워드로도 사실 이제 한 14% 정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두 자릿수 성장률이 뭐 향후 한 2025년까지니까 거의 한 7년간의 시계에서 15% 정도에 가까운 성장률이 나오는 데는 사실 OTT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OTT를 제외하고 보더라도 이제 방송 컨텐츠 쪽이나 광고 쪽은 한 4% 정도가 나오는 상황이고 방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혼재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상파나 이런 쪽의 컨텐츠하고 케이블 컨텐츠들이 같이 지금 시장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발라놓고 보면은 사실은 이제 그 위닝하는 컨텐츠들은 사실 한 두 자릿수 가까이 이제 성장이 되는 거고 지상파는 사실은 계속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양극화라고 보시면 돼요. 큰 플랫폼에서도 OTT 컨텐츠는 윈, 컨텐츠 안에서도 지상파는 지고
케이블은 윈. 그래서 사실은 그 두 가지만 압축해서 보시면 되고 조금 이제 안정성을 원한다. 그러면 광고 끝입니다. 근데 광고 부분요. 네. 아까 제이기획이랑 이노션도 말씀 주셨는데 네. 여기에 보면 또 미래 성장률이 네. 또 2025년까지 또 올라가는 걸로 돼 있어요. 네네. 근데 선뜻 이해가 안 가는 게 네네. 이게 뭐 지금 그러니까 시대가 이게 3.6%에서 이제 3.9% 그렇죠. 뭐 이제 거의 있는 그렇죠. 비슷한 비슷하죠. 수준이긴 한데 이게 사실 이제 광고 시장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동인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동영상 단에 붙는 광고들. 예, 그래서 비디오 스트리밍에 붙는 그런 광고 시장. 그러니까 디지털 비디오 광고 애드 마켓이라고 이제 그렇죠. 분류를 하는데 그쪽이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TV 광고 시장이 한 80조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 디지털 비디오 애드 마켓이 지금 한 15조 정도까지 따라왔습니다. 예. 근데 이게 뭐 크로스오버가 당장 내년 내후년 이렇게 일어난다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은 이제 비디오 단에 붙는 그 광고 시장이 TV 광고 시장의 20% 수준까지나 따라왔다라는 얘기. 엄청 큰 규모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광고 쪽도 분명히 계속적으로 이제 그로스를 만들어 간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3분기 실적 이제 글로벌 기업들 한 15개 기업들은 이미 나왔습니다. 한국은 아직 이제 광고주들 2개만 일찌감치 실적 발표를 하고 이제 컨텐츠주들은 이제 오늘부터 해서 쭉 이제 실적이 나오는 상황인데 일단은 실적 발표를 이미 마친 글로벌 한 15개 기업 정도를 분석을 해 보니까 숫자들이 괜찮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괜찮게 나오겠네. 네, 우리도요. 안 그런가? 네, 우리는 일단 봐야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미 실적 발표를 마친 기업들 같은 경우에 어제 이제 제인 콘텐츠리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로는 뭐 많이 올랐습니다. 한 30% 이상 실적 성장이 나와서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지금 한국의 컨텐츠들이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의 부름을 받고 있는 그 부분. 거기서 마진 레버리지가 나온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고 그걸로 인해서 사실 이제 전년 동기 대비로는 실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그러면 뭐 제 얘기나 이 얘기나 뭐 네. 이노션 같은 기업도 네. TV 광고 시장이 좀 죽고 네. 뭐 일반적인 동영상 광고 쪽이 떠도 네.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구조인가요? 근데 이제 개별 기업 입장에서 시장에서 봤을 때는 디지털 그 애드 마켓이 커지면서 전체 광고 시장의 성장성이 자극된다 이 부분이고 개별 기업 레벨에서 봤을 때는 특정 기업의 그로스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는 철저하게 성장이 나오는 지역 또는 세그멘트의 광고주가 있느냐 M&A를 했느냐 외부 광고주를 습득하는 방법은 광고 시장이 굉장히 보수적이어서 M&A 말고는 없어요.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정말 쉽지 않아요. 그냥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광고주한테 광고를 하고 있는 에이전시를 통으로 사들이는 방법 말고는 사실 딱히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개별 이제 광고주들 같은 경우는 개별 기업을 보실 때는 해외 기업이든 우리나라 기업이든 이 회사가 지금 얼마 정도 현금을 곳간에 두고 있고 보통 재무 구조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넷 캐시로 지금 일단 얼마 정도를 곳간에 두고 있어서 매출 총이익 기준으로 그러니까 외형이 몇 프로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 만큼의 M&A 여력이 있구나. 그러니까 그 케이퍼빌리티를 측정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게 이제 하나고 두 번째는 이제 의지겠죠. 정말로 뭐 어떤 쪽이랑 M&A 그런 그 토크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아니냐 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장성을 이제 좀 가늠하는 지표가 될 수는 있겠죠. 예. 광고 관련해서 근데 네. 얘기하시다가 제가 이제 좀 의문이 드는 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 지금 어차피 이제 실시간 방송 시청자보다는 이제 점점 VOD도 많이 보고 하는데 예, 거기에 이제 맞습니다. 짧은 광고들이 들어가니까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쪽에서의 성장은 기대가 될 수가 있는데 네. 문제는 넷플릭스를 보면 네. 광고가 전혀 없잖아요. 1도 없습니다. 1도 없는데 네. 만약에 넷플릭스 같은 것들이 뭐 계속해서 만약에 이제 네. 다른 나라라든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 미국도 마찬가지고 네. 사람들이 이쪽으로 다 가게 되면 네. 광고가 안 붙는데 네. 이게 그러면 광고 쪽에 좀 크게 위협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직까지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기는 좀 시기상조인 게 넷플릭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광고를 보셔야 됩니다. OTT.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거죠 넷플릭스만. 좀 특별합니다. 그러니까 광고 없이도 애초에 그렇게 이제 자기들의 이제 철학을 가져갔고 규모의 경제가 달성 가능할 정도로 유료 가입자를 모집한 사업자는 사실은 넷플릭스 유일합니다. 지금 1억 4천만 가입자고 이 중국의 아이치 같은 회사들이 8천만에서 9천만 가입자인데 아이치도 광고를 봐야 됩니다. 그것도 뭐 제법 많이 봐야 돼요. 그래서 넷플릭스는 유료 가입자
한 명당 한 10에서 11달러 정도를 순수하게 그 구독료만으로 10에서 11달러 정도를 평균 매출액을 올리는 반면에 아이치는 유료 가입자 1인당 한 4달러에서 5달러 정도를 매출액을 인식하는데 4달러, 5달러 중에 절반은 구독료고요. 절반은 광고예요. 예, 그래서 뭐 이제 넷플릭스류의 어떤 그런 광고 없는 OTT 서비스들이 정말로 뭐 전방위적으로 확산이 된다면은 정말로 그건 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 이제 넷플릭스 연매출이 16조, 17조 정도거든요. 예, 그래서 전체 이제 글로벌 광고 시장이 한 600조, 700조 정도 되니까 아직은 뭐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예. 너무 시간이 지연돼가지고 잠깐 쉬었다가 바로 시작을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동영상 녹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시간을 계속 못 해요.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 짓고 좀 이따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네.